하루아침에 가짜 가족이 되어버린 은호, 여러분 같으면 그 배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평생 엄마라 믿었던 사람은 사실 친엄마가 아니었고 가족이라 여긴 동생은 배신감에 등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바로 이 충격적인 순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은호는 늘 평범한 딸이자 누나로 살아왔습니다. 엄마 정순이는 늘 따뜻했고 동생 강호는 말썽꾸러기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린 건 고작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강호가 엄마 통장을 훔치려다 우연히 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 속에는 지은호 친양자 입양이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누나가 입양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난 뭐였던 거야? 지금까지 쌓였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늘 누나와 비교당하고 엄마에게 혼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는 덜 사랑받는 걸까 하고 서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눈앞의 진실과 맞닿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강호는 서류를 들고 은호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평생 가족이라 믿었는데 결국 누나는 가짜였잖아. 그 순간 은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강호야, 나도 지금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웃고 울었던 시간, 그건 진짜였잖아. 하지만 강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그 진짜라는 말, 난 못 믿어. 누나는 가짜 가족이야.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밤이 깊자 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정순이 늘 밥을 챙겨주고 아플 때 곁을 지켜준 엄마. 그 손길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세련된 미소로 다가왔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차갑게 바라보던 친엄마.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만 느껴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가족인 걸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은호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평생을 지켜준 엄마 정순이, 피는 섞였지만 따뜻함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다가오는 친엄마 고성이. 그리고 배신감에 휘둘려 누나를 밀어낸 동생 강호. 은호 앞에 놓인 건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날들의 이 장면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은호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은 앞으로 시작될 더 큰 폭풍의 서막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짜 가족이 되어버린 은호, 여러분 같으면 그 배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은호의 세상에 다시 나타난 친모, 고성희.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갑고 무거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재벌가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늘 살아남기 위해 발톱을 숨긴 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런 속사정을 전혀 모른 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라면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어요? 왜 지금이에요? 성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성희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재벌가 안에서 입지를 굳히려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이라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은호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그녀의 권력 전쟁에서 내세울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둘째, 성희는 재산과 상속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단순히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거대한 상속 구도까지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호에게 집착하는 건 모성이 아니라 바로 이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성희는 은호를 통해 이미지를 바꾸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찾은 불운한 엄마, 다시 가족을 품으려는 희생적인 여성으로 포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호의 존재는 성희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기다렸던 친엄마의 대답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라니. 은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딸로 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용하려는 건가요? 성인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넌 결국 내 곁에 오게 돼. 피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소름 돋는지 아시겠습니까? 은호에게 성인은 피를 나눈 친엄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모녀의 재회가 아니라 사랑을 앞세운 권력의 거래였던 겁니다. 문제는 동생 지강호가 그 충격을 더 거칠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강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늘 뒤였잖아. 초등학교 3학년 겨울,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을 때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난 10살이었어. 축구 개인 레슨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집 사정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 그런데 누나는 발레, 피아노 뭐든 다 배우고 선생님도 붙였잖아. 강호의 기억은 늘 나만 부족했다는 자책과 섞여 있었고 그 열등감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한 껍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지은호 친양자 입양이라는 5글자를 보고는 그 껍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엄마가 누나만 감쌌던 이유가. 그는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은호도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오히려 최근에는 강호가 빌린 사채까지 대신 갚아주며 동생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왔거든요. 은호가 말없이 갚아준 그 돈은 넌 내 동생이니까라는 말 한마디와 같았습니다. 피로 묶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책임감. 은호에겐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한낮의 카페. 강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누나를 보자마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너 알았다며. 내 친누나 아닌 거 알고 있었다며. 입양인 거 알면서 그동안 나한테 누나 갑질했냐고. 순식간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강호야,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누나랑 따로 이야기하자. 우리 둘이서 천천히.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불리하니까? 강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 친누나도 아니면서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왜 그렇게 굴었냐고. 순간 쌓아두었던 서러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쓸 돈 다 누나가 가져갔잖아. 아빠 사업 망했을 때 난 고작 10살이었는데 축구 레슨도 못 받고 강선우는 계속 훈련받고 대표팀까지 갔는데 난 아무것도 못했어. 아빠 부도도 사실 내 탓일 수 있어. 그 말은 막막한 어린 날의 분노가 뒤늦게 터져나온 한탄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아이의 논리는 늘 감정부터 달려나가죠. 은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강호야. 난 엄마 아빠의 딸이고 넌 내 동생이야.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남매 아니면 뭐야. 어떻게 그런 말을. 은호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힘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 빚 누가 갚았는데? 너 망가지지 말라고. 내가 내 동생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강호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동자도 미세하게 떨렸고요. 그러나 바로 자존심이 그 떨림을 덮었습니다. 그건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날 더 초라하게 만든 거야. 네가 늘 위였다는 증거잖아. 그때 구석에서 지켜보던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성재가 먼저 강호의 팔을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영업하는 카페야. 손님 다 보고 있어. 몇 살인데 아직도 아무 데서나 고함치는 거야. 지혁이 덧붙였습니다. 원망은 내 자유다. 그런데 함부로 상처 주는 말, 그건 동생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강호는 두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끝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 속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누나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 있는 걸 보자 분노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는 욕설 대신 침을 삼켰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두 남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남은 공기에는 커피 향 대신 싸늘한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가족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내가 필요하니까라는 고성희의 목소리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죠. 과로로 코피를 흘리던 자신에게 오늘은 퇴근에 쉬자고 말하던 이지혁, 그리고 말없이 영양제를 건네던 박성재. 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혁은 늘 한 박자 느리게 깊게 다가왔고 성재는 한 박자 빠르게 진심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할 수 없고 누구 하나 쉽게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은호는 사랑마저 누군가의 계산 속에 갇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공진단을 건네려다가도 끝내 주머니 속에 넣고만 마는 그 모습. 은호를 향한 마음이 크지만 멀어진 관계 탓에 제때 다가가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은호를 바라보는 지혁의 눈빛 속에는 아쉬움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은호가 덜 힘들었을까? 반면 성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은호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곁에 있었고 때론 말없이 따뜻한 눈길로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역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망설임이 아닌 진심 어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역의 망설임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마음, 그리고 성재의 솔직한 다정함. 두 시선이 교차할 때마다 은호의 가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줄기는 점점 가늘지만 단단하게 꼬여갑니다. 누군가는 욕망을 위해 사랑을 팔고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은호의 곁에는 두 명의 엄마와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강호는 여전히 폭풍 같은 분노 속에 서 있죠. 피로 맺어진 친엄마 고성희와 평생을 함께한 정순이. 과연 은호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이 갈등이 다음 화에서 어떤 폭풍으로 번져나갈지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